계속 해왔으니까 마지막이니까 한번 더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내가 생각하는 한의학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500글자 정도로 하라 했으니까 500글자 정도 맞춰주면 좋겠죠. 우리는 뭐 기말고사 없으니까 그 포트폴리오만 제출하면 되죠. 포트폴리오 12월 7일까지 원래 오늘까지 했어야 되는데 12월 7일까지 해놨죠. 예, 그래서 그때까지 뭐요? 맞죠? 12월 7일까지 그 포트폴리오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린 뭐 시험도 없으니까 좀 편안하게 끝나게 되겠죠. 다른 과목 공부 열심히 하라고 기말고사 안 보기로 했어요. 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시간에서 내가 생각한 한의학,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한의학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하고 지금 보는 한의학은 많이 좀 다를 거예요. 또 내년에 보는 한의학은 또 많이 다른 이런 부분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누가 좀 하실까요? 그냥 마이크 쭉 줄까요? 그냥 나와서 누구든 하시죠. 자, 여기 나와서 좀 발표를 좀 해주세요. 자, 최고 위에 있는 김근평 먼저 나올까요? 읽기보다는 그냥 내 생각을 좀 전체적으로 이야기해준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요? 단순하게 읽기는 좀 너무 좀 그러지 않을, 그렇죠? 수업을 들으면서 한의학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요. 별로 믿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되게 과학적이고 많은 선조들의 배움이 담긴 학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한의학의 그런 사고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되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되게 교수님이 그 클래스룸에 올려주신 카페를 보면서 생각한 게 굉장히 한의학이 체계적인 학문이더라고요. 여기 써놓은 진단도 포함해서 방제나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체계적이라고 느껴서 되게 멋있는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발표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이야기라든가 뭐 앉아도 괜찮아요. 뭐 하고 싶은 또 질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한 두 사람 정도는 질문이나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발표 한 사람당 두 사람씩 딱 하시죠. 왜 별로 믿지 못했는지 혹시? 친구가 한의원을 갔다 와서 더 아파졌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언제쯤 아팠던 건데요, 그 친구가? 제가 한의대에 진학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경험을 들려줬었는데 손이 아파서인가? 팔목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침을 맞고 더 부어올라서 더 아프게 됐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단지 그 아이와 의사의 잘못이었던 것이지 한의학의 잘못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한테 이야기해 주시죠. 네. 여기 발표해 주신 네. 한의학적인 사고 과정이 네. 삶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랬잖아요. 네. 궁금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세요. 어떤 느낌일지. 그것이요. 약간 음과 양의 조화 이렇게 그런 사고방식으로 굉장히 조화를 중요시 여기고 이런 태도와 정말 되게 아름다운 사고방식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조금 전체적인 문장에서 보면은 항상 내가 이런 거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들끼리 토론하고
뭐 발표해라 이렇게 했을 때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써주면 좀 더 좋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뭐 진단 방제 같은 내용을 썼지만은 거기에 진단에서 어떤 부분 요까지 좀 더 써주면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답이 써주는 거. 아마 여러분들 이 대입 원서 내면서도 자소서 많이 썼을 건데 그 자소서도 항상 얘기하죠. 구체적으로 써라. 자기 경험을 써라. 라면처럼 구체적으로 써줘야 되는데 좀 두리뭉실하게 쓰다 보면은 좀 이건지 뭔지 이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점수에 별 도움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과목이 됐든 간에 그 이렇게 주관식 문제 어느 정도 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줄 때 명확하게 예를 들어주는 거. 챗 GPT도 이 정도는 해요. 이 정도 쓰거든요. 근데 구체적인 건 아직 못 써요, 걔들이. 구체적으로 진단에서 어떤 부분 이제 뭐 진맥을 하는 게 좋았다 뭐 하는 이런 부분처럼 그런 부분까지 못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이 정도까지 쓸 수 있으니까 우리 수준이 이거보다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높아져야 되겠죠.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그래서 좀 구체적인 걸 써주시면 더 좋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음 사람 누가 할까요? 이 친구 할까요?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앞은 나오지. 팽 돌아서 나오네. 네, 저는 한의학이 생명력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먼저 그 이유는 첫째로 학문의 내용이 좀 분절되지 않고 하나의 큰 흐름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사람의 몸의 각 부분이 모여서 하나의 체계를 구성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의학이 그 현대에 맞게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체가 생활 습관이나 환경에 맞게 변화하면서 지내듯이 한의학의 내용도 옛것을 그대로 이어가기보다는 현대인에게 맞게 좀 조절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원고지신의 정신으로 옛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가면서도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한의학의 내용을 좀 선택해서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의학이 생명력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름대로 토론, 질문 이런 거 해주시죠. 질문 있으신가요? 뭐 더 추가로 이야기해도 괜찮고 아무거나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 한의학이 현대에 맞게 변화할 여지가 있다고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한의학에서 현대에 맞지 않는 부분은 배워왔던 것 중에 뭐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죠. 사실 배워왔던 것 중에는 저희한테 필요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 싶고 이제 제가 그 한의대에 입학하기 위해서 뭔가 찾아봤던 내용 중에 뭐랄까요 이제 외부인이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예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좀 현대인들이 이해시키기는 좀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은 두고 이제 뭐랄까요 그 현대인들한테 필요한 것을 좀 선택해서 그것에 대한 연구를 좀 더 많이 해서 좀 넓혀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였었습니다. 혹시 그런 예가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을 사람 있을까요? 현대와는 맞지 않는다. 한의학적 내용이 현대와는 맞지 않는 것들이 이런 것들은 맞지 않는 걸까?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 아무 생각 없어요? 음양오행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음양오행이 말이 안 된다. 어느 부분에서요? 장부를 오행에 하는 게 교수님도 수업 중에 계속 말씀하셨지만 기준이 막 바뀌잖아요. 교수님도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나를 공격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근데 이제 뭐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하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표준화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죠. 그동안 음양오행 이론 자체 음양오행 이론 자체로도 현대화되는데 좀
디자인 안 맞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거의 그러니까 음양오행에 대해서 음양오행 자체가 이것이 진리다. 어떤 그렇게 말하시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양오행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저거 가지고 음양오행 설명해봐라. 이걸 받으면 된다 그랬었죠. 실제로 한번 해줘야 되겠죠. 요즘 나온 거로도 음양오행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건 설명을 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걸 다 100% 맞게 음양오행 가지고 모든 걸 다 처리한다? 그건 옛날에는 가능했지만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못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바뀌어야 되고, 또 현대에 맞게 정비가 돼야 되겠죠. 무조건 이게 진리니까 다 이것대로 가야 된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수정할 사람들이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음양오행이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거니까 지금 와서 뭐 3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 지금 와서는 또 변화될 수 있는 변화가 돼야 되겠죠. 음양오행이 만들어진 것도 그 앞 시대부터 시대가 흘러오면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정형화돼서 지금까지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봐서는 아닌 것 같다 싶은 것들은 또 수정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수정해 나갈 부분들은 수정해 나가는 거. 예를 들었을 때 아까 예를 들어서 장단론 중에서 장부 배석 같은 경우도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느냐 한 이런 부분들도 다시 생각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바뀌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의학이 옛날의 모습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옛날 모습은 이랬다. 그리고 현대는 이렇게 바뀌어 나가야 된다. 아마 두 가지 틀에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옛날 게 무조건 맞다? 솔직히 동의보험 같은 책 봐도 틀린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걸 동의보험 100% 믿고 이것대로 사야 되느냐? 아니죠. 동의보험 이렇게 했지만 요즘 와서는 병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동의보험 처방도 바꾸고 내용도 바꿔야 된다. 라고 하는 식으로 그 시대에 맞게 변형시켜 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근데 아직 한의사들이 이 시대에 맞게 이걸 변경시키는 그런 힘이 부족하더라고요. 능력이 좀 부족해서 뭐 나도 수업을 하면서 계속 있던 것만 떠들어야 되지 뭐 요즘에 맞게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된다 뭐 한다 이야기 못했잖아요. 거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요즘 시대에 맞는 시대 변화에 따라가는 이런 학문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그게 못 되고 있어요. 임상에서는 좀 따라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왜? 당장 이제 생계와 연관이 되니까 임상에서는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기초에서는 또는 학교에 있는 이런 데서는 그럴 필요가 별로 못 느껴요. 당장 위기감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앞으로 좀 더 위기감이 생기고 뭐 하면은 우리도 한의학도 학생들이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선배들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이런 선배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똑같은 과목을 이 여러 사람 교수가 강의하다 보면 강의 내용이 전혀 다르고 수업 내용 자체 교재는 있으나 마나하고 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한 것처럼 어떤 이 한의학 교육 자체의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짜면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좋겠다라고 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 그 의견이 100% 맞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쪽에 있는 교수들은 대전대학교 교수들은 이렇게 생각했고 경희대 교수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다른 교수는 다르게 생각을 하고 하는 이런 거에 따라서 학교화되어서 그런 이 나름대로 학풍이랄까 이런 게 좀 정해지고 하는 거니까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교과들도 많이 변경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좀 더 한의학에 충실하면서 현대 과학적인 측면과 잘 연결시킬 수 있냐는 이런 부분들은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정부에서 만들어서 한의학 교육 평가원을 만들어서 한의학 교육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실제 평가가 되고 있고 하는 이런 것처럼 교육도 어느 정도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 가장 성공한 것은 간호학 감평원이 가장 성공했어요. 간호학 교육 평가원에서 거기서는 일단은 이 병원 인증이라든가 또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보면은 서울대학교부터 전문대학까지 다 있죠. 그래서 공부를 워낙 잘하는 사람들하고 공부를 좀 별로 안 했던 사람들이 다 간호사가 돼요. 그 차이가 너무 편차가 심하니까 그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학교에서 가장 먼저 하고 간호 교육평가원에서 교육과정을 어느 정도 역량 분석을 바꾸고 그 다음 또 한 것 중에 하나가 분반을 시켰어요. 70명 너무 많다. 이 한반당 분반당 30명인가 40명인가 이렇게 나눠라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 대전
과기대가 이걸로 바뀌었죠. 거기가 간호학과 인원이 160명이 됐어요. 40명씩 나누면 분반이 4,40명, 4개 분반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반으로 수업을 하게 돼서 솔직히 우리도 보면은 이 정도 수업하는 거랑 그다음 70명이 수업하는 거랑 보면은 어떤 집중력이 많이 다르죠. 집중력이 많이 달라지는 이런 거라 교육에 있어서는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나는 항상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수업은 거의 다 분반적으로 수업을 하죠. 나는 좀 분반을 해야 되겠다. 왜 이 훈련을 하거나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수업을 하니까 수업 수요는 훨씬 더 좋더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 다 아는 생각이 되겠죠. 어쨌든 뭐 그런 내용들이 좀 한의학적인 내용들이 좀 더 현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바꿔야 되죠. 옛날 게 무조건 옳다, 황제에게 무조건 옳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황제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현대적으로 봐서는 이런 식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 변경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도 필요해요. 뭐 내경에 있는 걸 외워야 될 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점점 다른 의학으로 발전해 나갔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알아야 되는데 이 내용 자체도 지금 와서는 너무나 틀리다 하면은 옛날엔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들은 새롭게 해야 된다. 현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좀 어쩌고 저쩌고 그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임상에서 점점 발전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었다. 까지는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현대화 시켜야 된다. 이거는 답이 없으니까 얘기를 못 하겠지만은 그래도 현대화 시킬 수 있고 잘못된 부분들은 좀 수정해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한약에 대해서 이야기해줬고 특히 그중에 현대에 변화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자, 또 누가 나와서 하실래요? 한번 또 지목할까요? 지목해요? 네. 이 친구 나오시죠. 김유라. 할 때만 서서 하고 프로그램도 이렇게 앉아서 하면 딱 좋겠네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한의학은 의학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동양 철학의 내용도 담고 있어서 더 심오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유연한 거, 그리고 양의학과 달리 개개인에 맞는 맞춤 의학을 지향한다는 거, 그리고 독자적인 학습 체계와 학문의 색깔이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현재는 좀 부족한 점으로 지적을 많이 받는 과학화와 표준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한다면 한의학의 독특하고도 분명한 장점을 살리면서 미래에 충분히 경쟁력 있는 의학 분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은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의학의 범위를 많이 확장시켜 주었고 의학을 대하는 새로운 태도를 또 한의학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질문이나 뭐 추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아직 안 했던 사람들 좀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겠죠. 이제 맞춤 의학을 지향하는 한의학에서 과학화, 표준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개개인에 맞춰서 이제 뭐 약을 처방을 한다거나 개개인의 체질의 특성을 파악해서 뭐 혈자리를 찾는다거나 그런 거는 맞춤 의학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과학화와 표준화는 이제 아무래도 그 천연물 시간에 배웠듯이 이제 약제를 처방하거나 할 때 뭐 생산지가 다르다거나 뭐 그런 다른 점으로 인해서 뭐 성분의 함량이 다른 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맞춰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과학과 체계화에 대한 우리가 배웠던 한문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천연물화 여기서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을 예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해 준 것이죠. 다른 이야기라든가
정형화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약을 갖다 쓸 때 딱 그 똑같은 약을 똑같은 증상에 똑같은 약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비과학적이죠. 똑같은 증상에 똑같은 약을 써야 되는데 그럼 전혀 다른 처방이 나오게 한다는 것은 과학적이거나 표준화되지 않은 이런 부분인데 서양의 약과의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양약은 병이 들면은 거의 똑같은 약제를 쓰게 되죠. 다 머리가 아프다 했을 때 그 쓰는 약제 종류 크게 나눌 때 뭐 해열 진통제냐, 뭐 소염 진통제냐,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나눠서 거기에 해당되는 약제를 갖다가 써주는데 한의학에서 머리가 아프다 했을 때 쓰는 약이 진통제가 아니라 어떤 거는 보약을 쓰기도 하고 어떤 것은 타한 약을 쓰기도 하고 어떤 것은 뭐 숨기시켜주는 약을 쓰기도 하고 다양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또는 지금 여러분 수준에서 볼 때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머리가 아픈데 이 사람이 머리가 아프다 왔는데 처방하는 의사가 나는 이 친구한테 식중잡편을 써야 되겠어. 아니야 이 다른 의사는 무슨 소리야 청산방부탄을 써야지. 무슨 소리야 육류장탕이면 돼. 아니야 이건 이 모약승비산을 써야 돼. 하고 처방이 다 다르고 그 환자를 보는 개념 자체가 너무 달라지다 보니까 한약이 뭐요? 머리가 아픈 사람한테 머리가 아프니까 진통제를 쓰든지 뭘 하는 것이 정상인데 왜 진통제를 안 쓰고 보약을 쓰고 타하는 약을 쓰고 다른 약제를 써? 그래서 참 기분 나쁜 거는 다른 방향으로 치료를 했는데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씩 다들 보고 있어요. 이건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약을 갖다 썼는데 약이 효과가 아예 없으면은 이 의사 돌팔이다. 딱 결정이 되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발표한 안주부처럼 침을 맞았는데 더 안 좋고 막 했다. 의사가 나쁘건 환자가 나쁘건 더 안 좋아지고 했는 이런 경우는 확실하게 이거는 의사나 환자의 잘못이다라고 판별을 하지만은 약을 썼는데 그 약을 먹고 어느 정도는 뭐 100%는 아니어도 양약처럼 막 그만큼 호전 안 해도 한 30, 40% 호전이 됐다 했을 때 그럼 이 처방을 하는 의사들이 다 잘못된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맞게 처방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모든 병이 다 100% 낫는 건 없다 보니까 완벽하게 낫는 건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치료 효과 있으면은 이 정도 치료 효과는 그럼 봐줄만해. 대신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양방병원 가서 3,000원 내고서는 이 진통제 먹고서는 아픈 것이 한두 시간 만에 가라앉았는데 한약을 한 3일 먹어서 3일에 뭐 한 7, 8만 원 내고서는 10만 원 내고 약을 먹어서 좀 증상이 좋아졌다 라고 하면은 가성비를 따지겠죠. 그렇잖아요. 10만 원 먹고서 머리 아픈 거 없어질래? 안 그러면 3,000원 가지고 머리 아픈 거 없앨래? 어떤 거 가겠어요? 3,000원 먹고서 빨리 없애는 게 낫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약은 좀 더 효능을 더 잘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한약을 뭐 새롭게 개발한다? 이건 아니고 우리가 이 처방조합을 어떻게 만드느냐? 새로운 처방을 어떻게 해서 그 환자에게 더 효과를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느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한의사들이 더 할 일이죠. 옛날에도 많이 했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요즘 약제가 너무 개발이 이렇게 잘 되다 보니까 우리 약제도 그런 식으로 효능이 좀 나타날 수 있게 해야 한의원을 먹고 살지. 안 그러면 한의원 먹고 살기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한의사들이. 그래서 이 한의대 정원주의자니까 막 한의사협회에서 찬성을 적극 찬성으로 나섰잖아요. 또 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늘린다고 하니까 우리 파업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한의사들도 한의대 정원 늘리겠다면은 한의대 정원 늘리는 거 찬성하는 건 한의대 교수뿐이라 했죠. 나머지는 밖에 있는 임상 나가 있는 사람들은 다들 반대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그만큼 한의원 운영하기 힘들어졌다 하는 것인데 운영하기 힘든 것을 본인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다들 외부 요인으로 특히 그 한의사 숫자가 많아지는 걸로 그 요인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잘못된 것이죠. 나는 오히려 한의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뭐 한의원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실제로 한의원만 안 하고 다른 거 하는 사람도 꽤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그 의전원 있을 때 의대는 많이 갔어요. 한의대 졸업하고 나서 의전원 가서 또 복수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지금도 편입제도가 있는데 예전에는 의대생만 편입을 시켰어요. 그 의대 졸업한 사람들이 와서 편입와서 한의대 졸업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렇게 복수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좀 많이 생기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뭐 다양한 이런 한의대에 이렇게 좀 들어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하는 것은 그 졸업 후에 문제들, 임상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보니까 아직도 좀 심각한 것들이 좀 있더라. 먹고 살기가 좀 힘들어 하더라.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개선돼야 되고 개발돼야 되는 이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하죠. 그래서 이 한의학이라는 것은 보여야 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병에 대한 어떤 정확한 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병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 환자의 체질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약을 썼을 때 이 사람이 맞을까 안 맞을까 하는 이런 체질도 굉장히 고려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약과 전혀 다른 점은 양약은 환자의 체질을 고려 안 하죠. 병에 대해서만 고려를 해요. 이 환자가 이 약을 먹고 죽건 살건 상관없어요. 병만 없애면 되겠다. 대표적인 것이 항암제죠. 항암제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항암제 질려서 치료를 포기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목숨은 유지시켜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약이 너무 이게 과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약을 개발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달리해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약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종합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양방처럼 외우는 거 다 암기했다고 우리가 한의사가 좋은 한의사가 된다? 그게 아닌 게 우리 좀 문제죠. 그래서 다양하게 생각하고 다양하게 노력을 해야지만이 되고, 우리가 암기했던 걸 갖다가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 활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어떻게 활용할 것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실제로 해봐야 되죠.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배우는 것들은 다양하게 굉장히 많이 배우지만은 그런 것들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의사가 되는 것은 졸업했다고 면허증을 따서 한의사가 됐겠죠. 그렇다고 실력 있는 한의사냐? 절대 아니에요. 그 이후에 졸업하고 나서 내가 많이 배웠던 이 내용들을 갖다가 어떻게 종합해서 이걸 갖다가 환자한테 적용시킬 수 있는가? 그때부터 새롭게 배우는 것이죠. 학생 때 배웠던 거는 뭐 학생 때 공부 잘하면 장학금 타고 기분 좋고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는 내가 알았던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그때도 뭐 챗GPT 같은 거 있으면 그걸 활용해도 되겠죠. 내가 구체 암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암기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컴퓨터 치면 다 증상이 나오는데, 그래서 복통 증상 뭐야? 치면은 딱 나오잖아요. 요즘 챗GPT가 또 말로도 하잖아요. 그래서 말해주고, 야, 이 사람 복통 이런 증상이 있는데 복통 이 증상이 또 나타날 수 있는 병증이 뭐야? 하면은 검색해가지고서 이런 것들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 예전엔 내가 다 외웠는데 지금 외울 필요가 없이 그냥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처럼 발전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반드시 써먹어야 되죠. 왜 안 써먹어요? 차라리 그 GPT에다가 우리 어떤 내용들 갖다가 더 많이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네이버에 있는 그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 특화된 거니까 우리나라 거에 대해서는 훨씬 더 답변을 잘해요. 챗 GPT보다 뭐 에스컵이나 그 피콜로바이스 같은 거는 훨씬 더 우리 쪽으로 답변을 잘해주고 있으니까 뭐 그런 거 많이 활용해서 거기다가 이제 한의학적인 내용들도 많이 집어넣거나 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더 발전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한 사람만 더 하고서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요즘 한번 할까요? 일단 이거 쓸 때 너무 급하게 써서 진짜 말이 안 맞긴 한데, 저는 한의학이 몸 전체를 보고 사람을 치료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번 학기에 병인 병기, 진단 방제부 많이 배웠는데, 특히 진단을 배울 때 한의학이 환자와의 소통을 중요시 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또한 한의사는 환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필수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또한 진단을 할 때 양의학은 이미 짜여진 틀에 환자를 넣는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한의학은 환자에 따라서 치료법을 달리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병인 병기에 대한 팀 프로젝트 하면서 저희 조는 7정 중에서 노를 선택해서 팀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특히 제가 맡은 노에 대해서 찾아보았을 때 전 병기에 대해서 찾아보았는데 논문에서 동의보감에 수록된 노에 대해서 찾아보았을 때 과거에는 제가 동의보감에 노와 관련된 병기를 간단하게만 기술해 놓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논문을 읽은 후에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서 한의학이 생각보다 굉장히 체계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이 굉장히 두루뭉술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증상에 대한 병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질문이나 뭐 이야기 좀 해주시죠. 한 사람 질문이라고 하시고 마치도록 할게요. 발표한 사람 참 불편하게 만들지 마시고 누가 좀 이야기해 주시면. 동의보감에 어떤 식으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케이스가 이렇게 막 나와 있는 거. 저는 노하면 되게 얼굴이 빨개진다 뭐 이렇게만 써 있는 줄 알았는데 되게 뭐 피를 토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상세하게 상황에 맞게 다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다 그 조사한 지 좀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고 우열이 나온다 아니면 뭐 여성의 경우에는 뭐 생리량이 많아진다 뭐 이렇게 되게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었던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 동의보감만 해도 1590년, 1600년대에 이게 만들어진 책이다 보니까 그 해당되는 증상이 있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한 기록이 다 돼 있어요. 우리가 동의보감 안 봤으니까 동의보감이 단순히 이러겠지 라는 이런 막연한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책을 보면은 뭐 동의보감도 한번 보여야 되겠다, 외워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왜 이렇게 많어? 너무 많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갖다가 여러 가지 병증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그 책을 썼던 사람들의 경험들 자신의 경험이라든가 또는 옛 시대부터 내려오는 책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정리하거나 또 내가 그런 증상을 봤다 실제로 진료했다면은 거기다 그 진료한 사항까지 또 집어넣고서 해서 책이 점점점 이렇게 불어나는 이런 식으로 발전이 많이 돼 있어서 증상들에 대한 설명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새로 나온 증상들은 어떻게 쓸 수 없죠. 그런데 예전부터 있었던 이런 증상들 같은 경우에서는 아주 기록이 상세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 책들을 그런 것들을 갖다 정리하기에 가장 쉽게 만든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지만은 그 의부절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사고전설에서 청나라 시대에 그 시대에 모을 수 있는 모든 책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 분류를 나누면서 의학에 대해서 또 나눈 부분이 의부절록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의학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갖다 다 모았어요. 책을. 단순하게 모았냐? 그게 아니죠. 황제의 경험, 뇌경, 난경 이런 경전에 해당되는 책들 다 모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한 부분에 가서는 두통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뇌경부터 시작해서 그 시대에 모을 수 있는 책들을 다 모아서 거기서 두통에 관련된 문장을 딱 모아가지고 쫙 이어놨고 요통에 대한 쫙 모아서 책을 써놨고 해서 그걸 보면은 옛날에 뇌경부터 청나라 시대까지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글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다. 그럼 공부하기 굉장히 쉬워지죠. 내가 복통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다면은 복통 한번 보면은 복부에 대한 문장이 누구는 어떻게 했고 누구는 어떻게 했고 한 것이 뇌경부터 시대 순으로 거의 다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 좋은 책이 되겠죠. 그래서 보기는 좋은데 좀 많아서 좀 어렵죠. 많아서 어려운데 그래도 그렇게 정리된 책이 나와 있어요. 그런 거 보고서는 논문 쓸 때도 만약 어떤 병증에 대해서 내가 논문 쓴다. 내가 두통이라는 병에 대해서 논문 하나 써보겠다 했을 때 그런 의부절록 같은 걸 갖다가 놓고 보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볼 수 있어요. 의부절록이 아마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그 원문 제공해 줄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보면은 의부절록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쭉 보세요. 그래서 뭐 의부절하게 쳐보면 검색해보면은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쭉 보시면 되고 옛날에 우리 학생 때 그 책이 원본을 못 사니까 복사해서 이 복사본으로 책을 만들어 가지고 뭐 팔아서 사고 뭐 그렇게 한 기억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리된 것은 굉장히 좋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책으로 한번 이 병증에 대한 연구하는데 한번 참고해 보면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는 그 병증에 대해서 공부할 때 같이 참고하면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그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고 한의학 개론이란 걸 갖다가 이제 한 학기 동안에 1년 동안 쭉 이야기하면서 한의학 전체에 대해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간다. 기초 이론, 이 한의학과 연관되어 있는 주변 학문부터 시작을 해서 의학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까지 대략적으로 한번 쭉 훑어봤죠. 옛날에는 한의학 개론을 쭉 하다 보면은 앞부분 너무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장산론 중간까지 끝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1년 동안에. 그럼 이것이 한의학 개론이 아니라 거의 생리학인데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거는 내가 봐서는 전혀 아닌 것 같아서 나는 수업하는 방식을 한 번이라도 한번 쭉 읽고 지나가자, 한번 쭉 보고 지나가자 라는 식으로 해서 가능하면 전체 내용을 한 번씩 쭉 훑고 지나간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수업을 다시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은 실제로 안 한 부분도 꽤 많이 있어요. 쭉 뭐 병약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병약에서 꼭 필요한데 이야기 안 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보다 이제 각 과목에 들어가서 내용들이 하나하나씩 더 추가된다. 좀 더 자세하고 좀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한의학이라는 것이 그 내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의학이 점점 더 재밌고 어려워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은 쉽죠. 참 쉽죠. 왜? 허리 아파요? 침 받아요. 침 어디다 놓을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허리 아픈 사람 왔다 할 때 침 어디다 놓고 싶어요? 허리에 놓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좀 한의를 오래 하는 사람들은 허리에 침 절대 안 나요. 딴 데 침 나요. 그러면은 내가 봐도 허리에 침 넣어야 되는데 왜 딴 데 침 넣지? 이 사람 뭘 믿고 이렇게 팔다리에 침을 놔서 환자를 안 아프게 하지? 근데 또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 침을 맞고 나서 괜찮다고 또 허리 아팠던 거 없어졌다고 누를 하려고 가요. 이건 못 믿을 수 있는 내가 딱 눈으로 봐도 이렇게 됐는데 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 정도까지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더 해야 되잖아요. 이 원장이 이렇게 치료했는데 그 침이 어떤 방법이냐?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또 나도 그 침을 배워서 그렇게 침을 놔보니까 진짜 효과 있네? 더 배우는 것이죠. 근데 또 다른 데 가보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침을 놔서 뭐 한 10년 전에 한참 한의사들 사이에 유행했던 것이 일침이라고 있어요. 침 한두 개만 놔서 증상 고치겠다. 그래서 좀 방송에서 나와서 방송에서 한번 다리 이렇게 아파서 못 걷던 사람이 그 전날 이렇게 진찰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생방송에 나와가지고 딱 침을 놓고 뺀 다음 걸어보세요. 했더니 막 걸어요. 못 걷던 사람이. 박수 막 난리가 났었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분도 그 일침이라는 걸 갖다 만들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많은 이 침구에 대한 침법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그런 걸 갖다 만들어서 또 한의사를 상대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한의사들 돈을 긁어갔죠. 이 사람은. 그래서 돈 벌기 가장 쉬운 것이 그거는 이 한의사 상대로 강의하면은요. 강의로 이게 받는 거 강의로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그분은 거의 뭐 1,000만 원 이상씩 받았거든요. 뭐 몇 시간 안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뭐 세무조서도 없죠. 세금도 없이 그냥 딱 낸 거 다 받아가지고 굉장히 큰 돈을 벌고 하셨는데 나름대로 좀 의미 있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거의 안 하더라고요. 일침 같은 경우도. 그래서 새로운 거 갖다 하나 개발을 해서 한의사들 상대로 강의해서 돈 버는 것이 가장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 되고 환자들한테 하는 이런 부분들은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하고 그 경지에 이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한의학은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냐, 한의학적인 생각을 얼마나 잘하고 이걸 갖다 더 활용할 테냐에 따라서 수준이 달라지는 것. 이거는 꼭 생각해 주셔야 돼요.
한의사가 되는데 면허증 따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이 한의학을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얼마나 내가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 하는 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고 나중에 임상에 나갔을 때 환자가 얼마나 더 많이 올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외우고 하는 것이 힘들겠지만은 외운 것들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활용하겠느냐 하는 거 외운 걸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까지 생각해내야 되는데 학생 때는 임상을 안 하면서 활용하는 것까지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임상을 하면서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임상을 하면서 내가 배웠던 것들, 알았던 것들 모르면 다 검색하면서 검색할 때 잘못된 건 다 제껴야 돼요. 그렇게 검색을 해서 새로운 것들을 갖다 많이 알아내고 그걸 갖다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거. 이 환자한테 적용했을 때 이게 맞나 틀리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혼자 하면 안 돼요. 여럿이 모여서 해야 집단지성이 개척이 필요하죠. 요즘 시대는 뭐든지 다 집단지성의 힘이 굉장히 크니까 우리도 해봤잖아요. 풍에 대해서 한에 대해서 각각 해보니까 내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의학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마 좀 좋은 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의학교는 1년 동안 이렇게 배웠고 한의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한 내년 이맘때쯤에 다시 한번 또 내가 생각하는 한의학이 무엇인가 한번 좀 이야기해보고 생각해보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 학기 마치는데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카톡으로 하세요. 단톡방 해도 되니까 하고 우리도 이 저거 없죠. 기말고사 없으니까 경정관도 기말고사 있구나. 그죠? 경정관 기말고사 있고 우리 수업은 기말고사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끝내면 되고요. 네, 그렇게 하면 되죠. 네, 수업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한 학기 1년 동안 고생 많았어요. 네.